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는 7월 5일 일요일 오전 무렵에 있을 독립기념일 연설 관련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론 7월 4일에 독립기념일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트럼프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트럼프의 연설은 아마도 한국 시간 7월 5일 일요일 오전 11시 무렵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덥긴 한데요. 유럽이나 미국도 거의 폭염 수준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사 당일날 기온이 한 41도까지 오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80세의 트럼프 대통령이 체력을 과시하면서 오래오래 말하겠다. 좀 의욕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폭염에도 트럼프가 지금 이 행사를 벼르고 있다. 왜냐하면 25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뭐 전투기 쇼도 하고요. 군악대에 뭐 가수 공연에 불꽃 축제에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눈에 띄네요. 쇼맨 트럼프가 분노하실라. 즉, 독립기념일 연설을 앞두고 흥행이 저조할까봐 지금 많은 주문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도 안 좋은데 그 전, 사실 지난달 말부터 독립기념 관련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람들이 안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좀 잘 모아라. 이 행사를 좀 거대하게 크게 하고 싶었는데 250주년 기념인데 사람들이 안 올까 봐 좀 조바심도 내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말이 많은 것보다는 알맹이가 있어야 되고 특히 코인을 언급하느냐 마느냐 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 하는데요. 근데 최근 분위기상으로는 코인 언급이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없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도 반 크립토 진영에서 연일 터뜨리고 있습니다. 때마침 터진 트럼프의 크립토 관련 2조 원 수익, 이거 도대체 뭐냐?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나오는데 미국은 오죽할까요?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 관련 수익은 몰랐다. 근데 불법은 아니다. 불법은 전혀 없다. 근데 내가 잘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뭔가 변명을 하는 듯한 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4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문제는 미국의 주요 코인 상장사들의 연간 수익을 넘어서는 규모다. 뭐 코인베이스나 뭐 웬만한 채굴 기업들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 상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실제로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백악관 관계자들도 뭔가 변명하는 듯한, 해명하는 듯한, 그러니까 방송에서 계속 물어보나 봅니다. 이거 실제로 위의 기사와 아래 기사가 한국에서도 어제 기준으로 코인니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봤던 기사 1위, 2위입니다. 미국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요. 코인 관련 수익 겉보기에는 문제 없다라고 CBS 방송에서 해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해석을 할 때는 현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해명으로 좀 보이기에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민주당 역시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 백악관 관계자도 CBS 방송에 나와서 이해상충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특히나 이 큰 행사 관련해서 코인을 얘기하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올 법한 객관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클로드 AI의 힘을 빌려서 어떤 연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요. 코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시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뭐 역사라든지 애국심을 강조할 확률 90%, 본인의 체력과 건강을 과시할 확률 80%, 경제 성과 자랑한다 75%, 관세 정책을 정당화한다 성과 한 65%, 그리고 이란 관련 여기까지는 충분히 나올 거라 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은 이게 잔칫날인데요. 이란은 장례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날을 하메네이의 장례식으로 잡으면서 뭔가 잔칫날을 좀 방해하려는 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있고 뭐 UFC 얘기도 하고 있고요. 코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코인 얘기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하니까
한 30% 정도 있는데 그것도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듯이 자화자찬 한 줄 정도 하는 게 유력하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화자찬 뭐 지나가듯 다 클로드의 의견이었다라고는 보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번 독립기념일 행사에 만약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중간선거 전에는 호인의 우호적인 발언을 할 확률이 90% 이상이다라고 보입니다. 이 전략 비축이라든지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크립토 쪽에 본인들과 본인들 아들들과 일가에서 엄청난 재산을 들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올해에만 크립토 기업들이 이제 선거를 위해서 로비한 액수가 무려 2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무려 3천억 원을 받았는데 이들을 그러니까 부응시켜주고 해줘야 본인이 중간 선거에서도 그 당에 이제 당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대로 마냥 무난하게 간다면 하원을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요. 8시에서 무려 84%입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가면 공화당이 다 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도 얘기를 하면서 발끈을 하겠지만 그게 독립기념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AI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중간선거 전에는 분명히 얘기를 한다. 저도 생각을 하고 AI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노력, 입법 다 중요한데요. 저는 결국은 순환매가 나와서 그게 비트코인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저는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건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그림을 평소에 몇 번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빨간색이 AI고 까만색이 코인인데요. 뭔가 변곡점이 등장을 하죠. 이 변곡점을 끝으로 AI는 빨간색은 뭔가 조금씩 힘이 빠지면서 조정이 오고 뭔가 분산이 되고 이런 느낌으로 흐느적 흐느적 이렇게 가는 분위기인데 결국은 코인은 많이 떨어졌지만 어떤 변곡점을 기점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영원한 상승 자산도 없고 영원한 하락 자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아마도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AI가 영원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AI를 한번 복습을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챗GPT 등장한 이후로 정말 이례적으로 긴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혹시 AI 언제부터 등장을 하고 챗GPT가 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여기 22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FTX 터지고 다들 곡소리 나고 있을 때 챗GPT가 짠 하고 등장을 했었어요. 그 힘들 때. 그래서 엔비디아가 대장주로 나오면서 GPU가 부족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건재한 기업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2023년에 전성기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혹시 기억하시는 분, 들고 계신 분, 기사에서 보신 분 계실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친구가 주인공이었어요. GPU를 담는 AI 서버가 필요할 것이다. 서버 업체가 막 갑자기 폭등을 했었고요. 그 뒤로 바통을 이어서 23년 말부터 TSMC라는 기업이 등장을 해서 엔비디아 물량 누가 근데 많이 만들지? 이때만 해도 한국 기업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물량의 대부분을 TSMC가 만드네라고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대장주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24년도에 이제 익숙한 브로드컴이나 아리스타가 등장을 합니다. 아니 GPU 이제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거 누가 연결을 하지? 이거 많이 필요하니까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네트워크 업체들이 이제 반등을 24년부터 또 전성기를 맞았었고요. 그 뒤에 드디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에는 1년이 넘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GPU도 중요한데 HBM, 램도 중요해. 이거 정말 많이 필요해. 근데 SK 하이닉스는 요거를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갔고 마이크론과 지금은 삼성전자 모두가 아는 얘기죠. 메모리 업체가 지금 거의 전성기에 가까운 걸 맡고 있고 그 뒤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AI 전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냉각해주는 기업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LG전자도 깜빡깜빡했던 게 그런 이유겠죠.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이 등장하고 바이오에도 쓰일 것이고 지금까지도 이 스토리는 네버엔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길었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길었다. 이거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요. AI 상승 이어질 거라 봅니다. 이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90% 이상 떨어지고 닷컴 버블 끝나는 것처럼 붕괴되면 그때는 코인도 살아남기는 어려울 거라 보여요. 그래서 이어질 것이고 이어져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대장주는 바뀐다. 요새 엔비디아 가격이 얼마였고 뭐 슈퍼마이크로를 뭐 혹시 들고 있거나 기사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얼마인지 아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즉 건재는 하고 살아는 있지만 주인공은 바뀌면서 계속 이 AI 열풍이 이례적으로 오래 가고 있다. 근데 저는 그 AI가 이제 쉬어갈 때도 됐다라고 서서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가 쉬는 게 바로 코인으로 넘어가면 좋은데요. 저는 그 중간에 중간 타자가 있을 것이다.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예상하는 단계는 1단계 AI, 뭐 반도체, 엔비디아, 마이크론, 뭐 하이닉스, 브로드컴, 뭐 마이크론 5만 가지 있죠. 여기에서 코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운데, 그러니까 코인은 조금 더 이제 불안한 거죠. 위험한 건데, 이제 AI 다음으로 확실한 거, AI 다음으로 안정적인 거, 그 다음 갈 만한 게 뭐냐? 그게 아마 언론에서도 한동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우존스가 계속 최고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우량주라고 표현하죠. 뭐 금융, 뭐 헬스케어, 산업재, 소비재. 이게 지금 2단계고 저는 이게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순환매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다? 아까 이례적으로 이게 너무 오래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는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1에서 2로 넘어오는 게 정말 극단적으로 이번엔 너무 오래 걸렸다. 몇 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코로나 강세장 기억나시죠? 1단계는 AI 기업이 아닙니다. 현재는 AI 기업인데요. 기억나시죠? 이 빅테크, 뭐 멤7이라고 하죠.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등 성장주였다. 엄청나게 잘 나갔었죠. 지금은 여기에 열광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2단계가 지금과 비슷합니다. 은행, 금융, 에너지, 뭐 산업, 뭐 소비, 뭐 러셀 2000. 그러니까 1에서 2로 넘어오는데요.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6개월밖에 안 걸리고 3단계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니까 어느 정도 순환이 잘 이루어졌었고 뭔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좀 익숙해졌다. 6개월이면 됐구나 과거에는 이런 이제 사례가 있었죠. 자, 두 번째 강세장은 2017년도 글로벌 강세장이었습니다. 팡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굉장히 오래된 단어, 지금은 잊혀졌지만 한때 팡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요게 현재의 AI를 대체하면서 잘 나갔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잘 나갈 때는 다른 친구들은 그냥 고개 이렇게 숙이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이때는 뭐 산업 소비 뭐 우량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덜 오르고 안전한 거, 그 다음 확실한 게 뭐였을까요? 그때 당시는 글로벌 증시, 유럽, 신흥국, 뭐 한국, 뭐 요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요런 데도 9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1에서 2단계로 넘어오기 전에 고개 숙이고 거의 1년 가까이를 숨죽이고 지켜봤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뭐 ICO, 알트코인 하면서 코인이 또 올랐다.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대세였고 100% 확신하고 안전한 거고 밑으로 올수록 좀 위험한 거죠. 그래도 1년이면 내 차례가 왔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2003년에서 7년, 좀 오래됐었고요. 이때는 아쉽게도 비트코인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1단계 최고의 넘버원이 원자재였어요. AI를 대체하는 게 원자재 에너지. 정말 한 2, 3년 잘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2단계가 역시 금융, 산업, 소비, 뭐 우량주였는데 1에서 2로 오는데 이거는 좀 옛날이긴 또 하고 해서 무려 1년에서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동안 원자재만 계속 잘 나가는 걸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었다. 좀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3단계에는 이때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없었기 때문에 신흥국, 이때 이제 브릭스가 막 뛰어오르면서 막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위험한데 수익률이 높은 거, 비트코인을 대신했던 거죠. 그래서 이 1년에서 2년도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사이클이 어떤가 보면 뭐 앞에 보셨듯이 AI나 반도체가 무려 지금 3년 6개월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주인공 대장만 바뀌면서 계속 가고 있다. 아, 이게
언제랑 비슷한가 봤더니 유일하게 필적하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데 닷컴 버블이 근 4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과 지금 필적할 정도로 AI 이 성장이 그 챗GPT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지금 하필 걸렸다. 그때 한 번이 2000년도였고 지금이다. 그 정도로 획기적인 게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2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저는 3단계로 갈 거라 보이는데 이 3년 6개월이 너무너무 과거에 비해서 길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인 투자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과도기 변곡점이 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게 언제였느냐? 저는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이제 막 시작됐는데 약 한 달 전, 한 6월 5일쯤부터 이미 AI 반도체는 뭔가 막 변동성은 있고 오르는 것 같고 유지가 되는 것 같고 하지만 대부분은 우량주, 뭐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금융이나 뭐 헬스케어나 소비재나 이런 데에 비해서 뭔가 좀 변동성이 있게 하면서 조정 내지는 뭔가 조금 재미없는 불안한 상황이 이미 나오고 있다. 반면에 사실 우량주라는 게 정말 재미없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 다우존스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6월 5일부터 이제 막 시작됐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요. 이제 6월 5일자 종가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뭐 여기 넣은 거 말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일라이릴리라는 뭐 세계에서 뭐 비만제 가장 잘 만드는 비만약이요. 뭐 헬스케어, 그리고 뭐 금융주, JP모건, 골드만삭스, 그리고 뭐 캐터필러 이런 데는 뭐 한국의 두산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에 있는 거 외에도 뭐 코카콜라도 있고 나이키도 있고 P&G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월마트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아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수남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최근에. 근데 상대적인 약세, 브로드컴, 마벨, 마이크론, 샌디스크는 아마도 질리도록 기사에서 보셨을 거고 여기에 투자를 안 하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언론에서 이것만 얘기를 했으니까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막 90% 폭락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이 사이클은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재미없는 틈새를 저는 우량주가 어느 정도 차지를 했다. 좀 일부 유동성을 끌어오고 있다. 순환매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돼야만 하는 이유. 그들 계속 소개를 해드렸죠.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심지어 시타델 같은 것도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오른 거를 팔아야죠. 들고 있는 걸 계속 들고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수수료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 거, 비싼 거는 아마 팔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덜 오른 걸 사야 된다. 그래야 팔고 사면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도 원하고 있고요. 파는 사람도 원하고 있고, 사는 사람도 아마 원할 겁니다. 돈 더 벌어야 되니까요. 특히나 개미가 아니라 기관들은요. 만약에 뭐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관 입장에서 나는 이만큼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만족을 합니다. 한 1년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관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보다 불리한 이유가 뭐냐면 돈은 많이 들고 있지만 1분기엔 얼마나 벌었어, 2분기엔 얼마나 벌었어, 월말엔 얼마나 벌었어 이걸 해야 되니까 결국은 계속 뭔가를 사야 된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고 순환매가 나오는데 그게 파는 사람도 원하고 사는 사람도 원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 확실했었고 가장 이제 잘 나갔던 AI 다음으로 확실하고 다음으로 싼 게 뭘까요? 그게 우량주였던 겁니다. 헬스, 금융, 산업, 유틸, 소비재 이런 쪽으로 이미 저는 로테이션이 나오고 있다. 중간 타자가 나왔다라고 보이고요. 그 이후로 그럼 어떤 흐름이 벌어질까요? 뭐 대통령 선거는 아니고 중간 선거도 있겠지만 계속 이제 덜컹덜컹 하긴 하겠죠. 근데 나는 돈을 못 버는 것 같은데 우리 뭐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나 S&P 보면 어땠나요? 지수는 항상 최고가 경신이랍니다. 뭐 작년에만 한 60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누군가 인증샷도 찍고 있다는 말이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가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분명히 이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와중에 더 싼 거 혹시 뭐 있어? 더 싼 거. 근데 또 뭔가 새로운 논리가 나와야겠죠. 지금은 AI가 다 지배를 하고, 뭐 코인은 완전 망한 것 같지만, 결국은 새로운 논리.
뭐 이게 뭐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입법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뭐 새로운 세계가 온다. 사실 AI도 이런 식으로 온 거죠. 챗GPT 모먼트가 오면서 새로운 논리가 등장을 하고 사람들은 뭔가 좀 더 벌고 싶은 위험 선호 사상이 나오면서 결국 그 자리를 코인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사가 똑같진 않은데 기간도 좀 달라지는데 비슷하게 계속 반복이 돼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코인이 저는 그 자리를 차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 보면요. 예상보다는 좀 많이 늦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상 모두가 비관하는 상황, 욕도 악플도 조롱도 이제는 달리지 않는 시기, 이때 근처에는 항상 강세장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정말 힘든 시기 잘 지나오신 만큼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